제목이 이상하죠? 혹시 우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60년도 통계. 60년도면 한 60세 환갑. 그러니까 지금부터, 60, 한 5년 전 얘기죠. 그럼 더 짧겠는데요. 예. 환갑. 그때 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1세였어요. 51세.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우리 권 이사님도 아마 다, 이미 다이했죠. 다이. 나는 이미 벌써 옛날에 갔나요? 이신데 진짜. 근데 지금 작년 23년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22년까지 나왔거든요. 22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8세, 그러니까 84세예요. 30년이 늘어. 22년도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 80 전후에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새 장례식장 가보면 알지만 대부분 다 90을 더 육박합니다. 암에 걸렸던 건강한 사람이던 다 거의 이제 80대 후반까지 다 사는데, 그걸 최빈 사망 연령이라 그래요. 가장 빈도가 많은 사망 연령을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 쫙 꼽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작년 통계로 남자가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88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8세가 돼야 와르르 사망한다는 얘기죠. 여자는 92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로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평균 수명은 사고까지 포함한 거고, 요거는 어느 나이에 가장 많이 우리가 빨리 죽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최빈 사망 연령인데, 남자는 88, 여자는 92, 한 4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나이가 환갑 전후인 사람하고 뭐 60대냐 50대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50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만 봐도 40년 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통계를 쭉 봤어요. 봤더니 10년마다 3살에서 4살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돼서. 뭐 의학이나 환경이나 뭐 그다음에 건강 개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자들은 95세가 되고 남자는 90세가 다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100세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50년 후를 가정하면 다 100세 다 넘어가는 거죠. 50년이면 예. 지금 저도 30년 후가 되면, 그때 되면 최빈 사망 연령이 다 100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죠.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벌써 제가 뭐 60몇 년 살다 보니까, 동료들은 다 60에서 65세 사이 다 정년을 하고, 일반 회사들은 다 60 넘으면 다 은퇴하는 게 추세고, 교직에 있는 친구들은 65세까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직장인들의 그 활동 연령인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보다 한 10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진료를 하겠구나 해서 한 대략 75세 정도까지는 진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고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75세에 손을 놓고 30년을 놀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최소 25년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 수명에 의해. 예, 통계적 수명에 의하면. 근데 저는 20몇 년을 놀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쉬셔도 되죠. 뭐. 아니, 그러니까 난 쉰다는 개념이 예. 아니라, 예. 사실 지금 저는 진료를 제가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을 갖고 환자한테 내 지식을 전달해주고, 내 어떻게 보면 봉사는 아니지만 내 노하우를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예. 국민 건강을 예,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진료도 이제 취미 생활 정도로 가볍게 갖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다 그러면은
90세에서 9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100세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 5년, 죽기 사망 5년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어. 그 생각이 나오는 순간 이제 쇼크를 먹은 거예요. 뭔가 이제 뭔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구나. 바뀌네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구나. 전에는 뭐 한 평균 수명이 7, 80일 때는 그래 뭐 한 65세나 75세 정도까지 일하면은 한 5년 정도 있다가 사망하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통계 수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 요인이 다 발달하고 식생활 바뀌고 운동 습관 바뀌고 그 다음에 근로 시간 줄어들고 우리 젊었을 때는 평일날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일하고 회식하고 무슨 뭐 야근하고 하면은 토요일까지 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하루에 뭐 60시간 이상 다 일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법정으로 이제 53시간을 못 넘게 돼 있고 평균 룰이 이제 48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주 40시간인데 이제 8시간은 이제 휴일 수당도 있고 이제 된 거니까 그러다 보면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 필드에서 제가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보면 질병 발생률이 엄청 줄었어요. 왜냐면 그 결정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 시간이 줄은 거. 주 5일째 되면서 주 40시간 일을 하면서 질병 발생률이 줄었다는 거죠. 왜냐면 몸에 데미지가 잘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특히 면역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내어놓은 환자들한테 어떤 영양제, 비타민이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기능성 식품 이런 걸 먹는 걸 물어보면 열에 한 명 정도 먹었어요. 지금은 열에 7, 8명은 다 뭔가 먹고 있어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루테인을 먹고 있어요. 뭐 혈액순환 안 되면 오메가3를 먹고 있어요. 비타민C를 먹고 있어요. 종합영양제 먹고 있어요. 전립선이 안 좋은 사람은 소파민네트를 먹어요. 뭐 이게 다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환자 발생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 수명은 길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통계가 말을 해주니까 10년에 3살에서 4살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30년 후가 되면은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60 몇 년 전에 50세였단 말이에요. 51세. 예? 근데 엄청나게 늘었죠.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저질환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신 제 동기 중에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 95세예요. 근데 건강하세요. 사람도 알아보고 다 말도 다 하고 다 자기 행보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수명치가 너무 늘었다. 그러면 앞으로 인생이 지금 현재 50인 사람들은 50년을 더 최소한 미니멈 50년을 봐야 되고 40인 사람은 6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60인 사람은 40년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은퇴하고 40년을 어떻게 살 거냐? 질병을 알아서 오늘은 내과 가고 내일은 뭐 외과 가고 뭐 맨날 병원 쇼핑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건강하게 40년 살 거냐? 요게 이제 저한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마인드를 어떻게 바꿨냐? 제가 60대 중반이면 지금 마인드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40대 초반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옛날 40대는 80까지 살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이보다 한 20년 정도는 더 젊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10년의 수명이 3살, 5살씩 늘어나서 앞으로 30년에는 수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의사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죠. 늘 하는 것처럼
3대 영양소하고 미네랄,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죠.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응? 규칙적인 운동이야.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막 3시간 4시간 막 하고 또 6일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심장 박동수가 한 100회 이상 올라갈 정도의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 3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잘 자는 거죠. 잘 자는 거.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 결국 멘탈 스트레스거든요. 잠 못 자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든가 뭔가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뇌파 수가 많아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수면을 깊게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명상하게 되면 잠자기 전에 뇌파가 알파파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면이 되는 거죠. 그 요새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약 중에 이제 잠을 유도하는 약 중에 기존에는 이제 신경 안정제라든가 수면 유도제 같은 걸 썼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매스컴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데 최근에는 그 교감신경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수면 유도제가 있어요. 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이제 그런 것들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뇌파를 안정시켜서 명상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교감신경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이거는 크게 부작용이 없으니까. 요런 세 가지 외에 요런 세 가지들이 지금 국민들이 다 조금씩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황 박사가 네. 그 복제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됐고 결국 줄기세포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세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예? 줄기세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심장도 만들어내고 눈도 만들어내고 뭐 뼈도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내는 만능세포가 있고 그다음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고 네. 약해져 있는 내 세포가 손상된 DNA를 힐링 시켜가지고 네.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요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이 혈액에서 뽑거나 지방에서 뽑거나 골수에서 뽑거나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아니면 이제 신생아 탯줄에서 제대로 뽑는 거나 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혹간에 이제 자기의 줄기세포를 여기 추출해가지고 배양한 다음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서 맞고 오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네네. 돈 아주 엄청 많이 내고.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배양을 안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수나 지방이나 자가혈에서 자기 거를 추출해가지고 분리만 해가지고 몸에 다시 재주입해주는 이거는 합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과에서는 이제 피부 노화, 그 다음에 이제 탈모 환자들은 탈모에다가도 줄기세포를 넣기도 하고 자가혈 줄기세포라 그래서 자기 혈액을 뽑아서 이제 원심 분리 돌려서 그 줄기세포의 부분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주입해주는 항노화라 그러죠. 지난번 얘기한 처럼 이제 항노화가 아니라 이제 영노화로 가는 거죠. 예, 나이가 60대가 50대로 가고 50대가 40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30년 후에 평균 수명이 10년 더 는다는 게 네네. 비현실적이지 않다. 갑자기 그 밸런스 건강의 밸런스 말씀하시다가 줄기세포로 넘어가셨는데 네네. 거기 이제 인과관계를 좀 따지자면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제 이 밸런스 의학이 대체의학이 아니라 이제 현대의학으로 각광받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밸런스 이야기라는 거는 내 몸이 망가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망가진 몸도 힐링시키는 게 밸런스 이야기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고. 예방도 되지만 치료가 동시에 되는 거죠. 밸런스는.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 네. 몸이 망가지는 것도 예방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잘 먹고 잘 자고 하는데 운동하는데 그렇죠. 몸이 안 망가질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진 사람도 밸런스 의학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세포 중에서 가장 100개 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 중에 한두 개는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생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예.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나머지 애들 주게 되면 얘가 피 속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네. 너 지금 힘이 없구나 하고 얘가 얘를 살려준다는 거죠. 야, 그럼 밸런스랑 이 줄기 쪽만 잘 건드리면은 사람들 아유, 뭐, 이제, 잘안 죽겠네요. 아마, 한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 뭐 해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인드를, 네. 내가 손주도 보고, 이제 할아버지 연령대가 되고, 이제 가야 될 때다 이게 뭐, 아니라 지하철도 네.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됐고, 뭐, 연금 받는 나이가 됐고, 네. 에헴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아니다.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젊게 살다. 마인드를 젊게 갖고,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 이런 것들을 제가 요번에 갖게 됐어요. 이 통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젊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나만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죠. 이걸 준비하자. 그렇죠. 이 얘기시군요. 흔히 제가 뭐 TV를 이렇게 시청을 거의 하진 않는데 TV 시청을 하다 보면 그 연예인분 중에서 연령이 꽤 되시는 80, 90 되신 분 중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이름 안 해도. 예. 돌아가신 송혜 씨 같은 분. 송혜 씨도 그렇고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아마 90 정도 되실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얘기 해야 되죠. 남진 가수 그분도 예. 그렇고 다 지금 그분을 갖다가 80, 90대 노인으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얘기. 관리를 엄청나게 하신 거죠, 그분들은. 응? 근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양소 먹는 거랑 그 운동하는 거랑 잠자는 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가요. 네, 생활 속에서. 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 네,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 나를 내 건강을 위해서 네? 하루에 10시간을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1시간 정도는 내 건강을 위해서라. 내가 한 달 용돈을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는 내 몸에 투자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 종합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 수명보다 지금 현재 수명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10년을 더 살 것이다. 기대 수명치가. 네. 그러면 대략 100세까지 된다. 물론 이제 지금 어린 우리 10대, 20대 자라는 어린 세대 되면 120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러 이제 40대, 50대, 60대시니까 네. 40대는 60년 이상, 50대는 50년 이상, 60대는 40년 이상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50대 해봐야 학교 졸업하고 자기 사회생활 한 거는 25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에 2배를 더 살아야 돼요.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죠? 마인드를 젊게 가지고 그렇게 기대치 수명이 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 내 수입의 10분의 1은 자기 건강에 투자를 해라. 먹는 거, 여행 다니는 거에만 쓰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조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부감 생기겠지만 맨 SNS에 먹고 여행 다니는 거밖에 없잖아요. 예? SNS 중에 90%가 먹고 노는 거예요, 다. 부럽죠. 예? 그 부러우세요? 나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난 솔직한 얘기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나? 그러네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내가 밥 먹은 거밖에 없나? 세다. 메시지 세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디 여행 가는 거밖에 없나? 네. 맞아요. 네. 그럼 나머지 10%는 뭐예요? 너무 자기 주관적인 독설만 품는 거야, 또.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러니까 SNS 보기 싫어요. 안 봐, 요새는. 90%는 먹고 노는 거, 10%는 자기 독설 품는 거.
나머지는 뭘까요? 없어요. 아, 그 예를 들어- 20%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나? 아, 이거 없어요. 에세이에서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철학적이라든가 네.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어? 아, 뭐 노력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TV도 마찬가지예요. TV 볼 게 그러네요, 없어요. 그러네요. 네. 먹방 아니면 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자꾸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우리 전체 사람들 중에서 저는 자꾸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는 싫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50년 이상 방송하실 그럴까요? 우리, 예, 원장님 오늘- 아웃사이더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